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프로테우스 코리아입니다. 자, 오늘은 노턴의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우측 화면에 보이는 노턴의 정리는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표시한 거고요. 복잡한 회로를 간단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 세분한 정리하고 다르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회로를 하나의 전류원과 정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으로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내용입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이 예시 회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노턴의 정리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프로테우스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제가 노턴 등가 회로 예시, 그래서 단계 0이라고 되어 있는 일반 회로는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회로에 대한 얘기는 단계 0, 단계 1, 단계 2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단계 3을 만드는 건데 이 얘기를 프로테우스를 가지고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존 회로는 그려져 있고요. 두 번째, 등가 출력 전류를 계산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흐르는 전류가 5.6mA하고 A, B에 흐르는 3.75m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친절하게도 계산식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산식을 보고 풀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보면 2K, 1K, 그 다음에 1K, 1K인데 중간에 수식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렇게 풀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쉽게 지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출력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회로를 조금 이제 간소해 나가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회로를 제가 그대로 흡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옆에다 놓을게요. 너무 많이 갔네. 이 정도에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이 부분은 직렬이죠. 직렬. 직렬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없어지고 이렇게 붙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얘가 아까 1K였으니까 직렬이니까 더하시면 되죠. 2K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연결을 해줘요. 자, 이때 A, B를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 회를 또 한번 변형을 시켜볼까요? 회로를 변형을 시키면 여러분이 조금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복사를 해서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갖다 놓고 이 부품을 돌릴까요? 회전을 한번 시켜보죠. 회전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 모양을 조금 제가 바꿔볼게요. 살짝 내려서 얘를 잠깐 제가 올려볼게요. 얘를 살짝 옮겨볼까요? 그렇죠. 얘를 살짝 내리고 살짝 옮겨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무 올라가서 글자 안 보일 수 있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올리고 좀 더 올릴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와 얘는 병렬이에요. 병렬. 병렬. 그런데 이게 달라요. 그렇죠? 다르니까 한 번에 어떻게 우리가 쓰면 그 절반 값을 때리지만 지금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병렬일 때는 2K니까 2000, 1시 100, 1000 곱하기 1000. 그렇죠? 1000입니다. 1000이고 나누기를 해서 이 두 개 더한 값 3000 그러면 66666이 나왔네요. 이거를 666.7로 할까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하나가 없어지고 좀 전에 계산했던 이거를 666.7로 하겠습니다. 반올림을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i는 얼마입니까? r분의 v니까 계산을 해보면 일단 r분의 v인데 요게 얼마예요? v가 15죠. 15 나누기 r이 얼마예요? 2666.7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얼마입니까?
0.00562 0.00562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는 0.0056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625 단위를 보시면 미리암페어죠. 여기는 암페어로 표기됐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시 100, 1000 해주면 5.6249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5.6249 이걸 바로 올리면 5.62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5.625가 되는지 이 회로를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 회로에 흘러가는 전체 전류가 얼마입니까? DC 암페어메타 면에 배치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미리암페어를 했으니까 얘도 미리암페어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5.63이 나오네요. 5.625인데 5.63이 나온 이유는 이 소수점 위에 두 자리까지만 표시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원하신다고 하면 시뮬레이션을 멈추시고 전류 프로브를 달아보시면 돼요. 전류 프로브를 여기에 다르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0.005625가 나옵니다. 정확히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를 계산하기 위한 전체 전류를 계산했어요. 됐죠? 목성지.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다음에 노드에 흘러가는 전류를 계산한다는데 노드에 흘러가는 전류 3.7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해보죠. 자, 이렇게 놓고 얘를 복사를 합니다. 여기다 놓을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이 부분을 너와 같이 이렇게 했죠. 이렇게.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를 계산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회로를 잠깐 복사를 해서 변형을 해보자고요. 얘를 이렇게 세워볼게요.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어요? 이것도 좀 아까처럼 만들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갖다 줘버리면 그리고 이거를 살짝 옮길게요.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가요?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르죠. 이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는 R14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이론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우겠습니다.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를 구하고 싶을 때는 얘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000이죠? 1시 100천 나누기 얘가 다 직렬이기 때문에 더합니다. 3000이죠. 3000입니다. 는 하면 얼마입니까? 0.66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있는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 중에 이 I 토탈을 뺀 이 부분을 계산한 겁니다. 이 부분을 계산해서 3분의 2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아까 구했던 걸 곱해야죠. 곱하기 5.625를 하면 3.75라고 합니다. 3.75.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잠깐 메모를 할게요. 얘를 하나 해서 이거를 I14는 3.75 mA라고 제가 표시를 일단 해놓을게요. 여기.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아까는 주인공 얘안에 흘러가는 전류를 구했으니까 이번엔 이리 흘러가는 전류를 구합시다. 물론 전체 전류에서 얘를 빼버리면 나오겠지만 혹시라도 이 부분에 흘러가는 전류를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이 모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 10, 100, 1000이 되는 거예요. 1000 나누기 다 더한 값 3000는
여기에다가 아까 구했던 전체 전류 5.625를 곱해요. 그럼 얼마입니까? 1.875. 그러면 얘를 하나 카피해서 옆에 쓸게요. 여기다가 몇 번입니까? I15. 15로 흘러가는 전류는 3.7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3.7을 더하면 3.75를 더해주면 5.625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시뮬레이션이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여기에 전류 메타를 하나 달아보겠습니다. 전류 메타가 어디 있습니까? DC 암페어 메타. 여기 하나 달고 여기 하나 달아볼게요. 실행했을 때 이 값과 이 값이 일치하는지가 나와야겠죠? 실행. 이거 안 바꿨네요. 1.875인데 1.875인데 1.875였는데 안 바꿨어요. 3.75, 1.875 이겁니다. 이거 실행 1.875, 3.75 나왔죠. 자, 그럼 정지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구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회로 쪽에서 바라본 등가 저항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를 하나 이렇게 카피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 놓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쪽에서 바라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렇게 여기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그 노트북 정리할 때 들었을 거예요. 전화번은 어떻게 됩니까? 전화번은 쇼트, 전류는 오픈 이렇게 돼 있죠. 이 전화번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돼야겠죠. 이거를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회로를 그렇게 심창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네요. 나왔어요. 요거 얼마입니까? 요거 이렇게 놓고 카피해서 변형을 시켜볼게요. 얘는 세우면 되고 여러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세우는 겁니다. 직렬이니까 요 두 개는 직렬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를 없애고 요대를 만드는 대신에 똑같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2K가 되는 거죠. 2K. K. 자, 그러면 R29와 27이 병렬인데 값이 같아요. 그러면 이 회로는 어떻게 바뀌어요? 이 회로는 다시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이렇게 얘가 없어지고 이게 1K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저항을 더하면 2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가 회로는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등가 회로를 여기 표시해 보면 여기에 사용되는 것은 전류원이죠. 전류원은 프로테우스의 C소스, 커런트 소스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구했던 등가 저항 이렇게 올려서 여기에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값이 얼마예요? 3.75 mA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가 저항은 여기에 2K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K 때에 요거 제가 카피할게요. 복사해서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 이거 좀 가깝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뭔가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 블랙박스의 회로를 이렇게 변형을 시킨다. 이런 변형을 시킨다. 그래서 그 변형을 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을 띄워놓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계산식을 쫓아서 하시다 보면 변형 문제가 나와도 아마 응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노트의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혹시 영상 설명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